반갑습니다. 오우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간단한 강의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메타버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기술적인 회사가 있는데 그 메타버스라는 회사가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AI의 1등급 국가가 되는 게 목표다. 국가가 되는 게 목표다라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 메타버스라는 회사가 솔직히 AI가 우리나라가 1등급 국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목표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용합적인 게 활성화가 잘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 메타버스라는 한 회사가 잘 돌아가야지만 이런 게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요, 메타버스는 솔직히 자체가 좋은 그런 기술적인 환경을 이루고 있는데, 메타버스라는 회사 자체가 사실은 좋은 환경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불구하고 이런 메타버스라는 회사가 다양한 기술이나 이런 정보들을 다 융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대해서는 생각을 좀 더 전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구하고 이제 로봇들이 이제 점점 발달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생기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메타버스 쪽을 진행을 할 때는 이제 반역과 관련된 로봇이 나온다 라는 게 나왔어요. 이제 로봇이 이제 반역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즘 코로나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아무튼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이런 메타버스가 솔직히 말하자면 이 메타버스라는 기술 쪽에서 이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AI의 1등 국가가 되기 위한 목표가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융합을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이 메타버스라는 회사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 메타버스라는 회사가 잘 돌아가야 된다. 잘 돌아가야지만 우리의 기술이나 AI, 로봇이 잘 발달해 간다. 그런 의견이 있어요. 아무튼 이 메타버스는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고, 이 메타버스라는 회사는 뭐 다양한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업체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 대해서는 뭐 의심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타버스라는 회사는 자체가 원래 한계가 있거든요. 메타버스는 이런 메타버스라는 회사가 점점 쌓아갈수록 이 메타버스가 기술이 점점 발전해가고 있어요. 이런 기술이 발전해가면 이제 색다른 것들도 이제 생기고 다양한 것들 생기고 그런 게 생기는데, 이런 메타버스가 생기면 솔직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은 제 마음이고요. 솔직히 이런 메타버스라는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고, 기술적인 여러 것들이 발달이 잘 되고 있고 점점 좋아지고 있다 라고 보장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말하자면 이런 메타버스 쪽인 회사는 솔직히 메타버스라는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을 바라고 있고, 이런 메타버스라는 회사가 잘 돌아가면 우리 생활하는데도 너무나 더 좋아질 수도 있다 라고 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미래에는 더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요. 이런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은 고령화나 다문화 때문에 불편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생산 인구가 이제 좋아질 건데, 생산 인구, 그러니까 저축산 고령화의 현상이 심해지면서 생산 인구가 감소와 외국인의 노동자의 유입이 경제 성장으로 전체로 인한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령 인구가 있는데요. 은퇴한 고령 인구가 다시 경쟁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생산 인력이 60세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의료기술을 치면요, 신체의 장기와 골극 경계를 대체하는 의료기술을, 인공지능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 증가를 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된 직업명으로는 개인 자산 관리자,
기능성 식품연구원, 노인상담 복지 전문가, 문화 언어 지도사, 생명체 로봇 외과 의사, 유전 상담 전문가, 그리고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요즘 1인의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다양한 일자리에서 산출과 세분화해서 직업 변화를 자기만의 직업을 창조하려고 요구하는 맞물려 1인의 기업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개성의 준시로는 개인의 풍요한 자산 현실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는 요구가 있어서 고급 상품과 서비스에 큰 비용을 지출하는 소비자의 증가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반려동물 관련된 건데 국민의 소득이 상승과 1에서 2인의 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애완견 러닝머신부터 해서 애완견 유치원 아이스크림까지 분야가 세분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코치 사업으로는 수명 연장 물질적인 풍요의 만남에 경력 관리를 자기 개발 등을 개인이 관리를 하는 컨설팅의 결혼, 교육, 취업 등의 다양한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취미, 그러니까 취미나 플러스 1인데요. 좋아하는 일을 취미의 수준을 넘어서 인생의 후반기에서는 직업을 변신하기도 하고 퇴근 후에 자기의 개발을 힘쓰는 직장인들이 많아진다. 그런 것에 관련된 직업은 뭐가 있냐? 네로캐스터, 동물 관리 전문가, 디지털 아티스트, 디지털 장의사, 수의사, 일러닝 교수 설계자, 그리고 정리수납 컨설턴트, 체형 관리사, 호텔 컨시어지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일과의 삶이 규현이 되고 있는데 근무 환경으로 봤을 때는 국가에서는 여성들의 경쟁활동이 참여가 높이기 위해서 자녀들의 양육이 가능성을 근무의 환경을 장려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저 상업은 세계 관광기구가 선정하는 21세기 최고 관광 상품인 크루즈 여행의 레저 사업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 상업은 레저 활동에서 큰 비용을 시간들을 투자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준산층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광 분야에는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그리고 은퇴 설계, 그러니까 국가 미래에는 고령자들의 은퇴 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퇴 생활 관련된 정책을 세우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관련돼서 보험 교육사, 여행 상품 개발자, 이미지 컨설턴트, 익스트림 스포츠 가이드, 전직 지원 전문가, 그리고 핸드 헌터 이렇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요즘은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이런 거예요. 저희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기술적이라고 말했잖아요. 기술.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기술적이잖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의료 IT라고 보면 로봇이 다양한 활용을 해서 약화의 분야에서 신약 개발 능력을 나란히 발전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명공학과 IT의 융합은 의료 분야를 활발해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D 기술, 3D 기술은 영화나 교육 사업에서 다양한 제품의 개발, 마케팅, 소비자의 체험을 중요한 사업에서 3D나 4D를 기술로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재난 IT인데요. 3D나 SNS 등에서 IT 기술이 재난 반제 시스템의 추구에 적용돼서 재난 감지나 예측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재난 반제 시스템 추구하는 적용돼서 재난 감지나 예측의 대처 복구를 과정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이제 재난 대처 전문가니까 이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대처를 한다라는 이런 상업과 기술의 용합형을 직업으로 확대되는 직업들은 게임 시나리오 작가, 기상 컨설턴트, 디지털 고고학자. 고고학자는 그냥 직접 가서 화석을 발굴하고 이런 건데 디지털과 고고학자는 다릅니다. 직접 가지 않고 이런 컴퓨터나 이런 거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빌딩 정보 모델링 전문가, 그리고 생체 계측 의료 기기 개발자, 그리고 재난 대처 전문가, 그리고 전밀 농업 연구원, 치료 전문가, 프로파일럿, 그리고 다시 근데 여기서 홀로그램 견습 기획자까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것도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첨단 기술 관련된 직업의 발전인데요. 여기서는 로봇과 우주인데요. 이 첨단 기술이 바탕으로 되는 로봇과 우주의 상업을 사람들을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발전하고 있으면서 우주 여행을 비용해 진행해볼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주를 여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동 능력으로는 기술이 발달할수록 현장에서 일하는 기능적인 요구를 줄어들지만 동료와 같이 일하는 구성원은 지녀야 할 협업 능력을 더 중요해진다 하는 말이에요. 첨단 자동화는 정보 통신 기술이 발전으로 스마트 빌딩, 그리고 디지털 홈, 그리고 지능형 교통과 전력망이 강해지면서 주요 시설물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일상생활을 자동화 첨단될 것이다. 그리고 전문 능력으로는요, 상업 발전에 따라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일은 자동화로 대체하면서 사람들을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분야의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나노기술은요, 나노기술에 전자, 통신, 재료, 의료, 생명공학, 환경, 그리고 에너지, 국방, 그리고 항공, 우주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면서 기존의 상업들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생명공학으로는 생명공학, 의학, 약학으로는 생명과학 분야의 발전에 나노, 바이오, 유전자 등의 미래 지성 작동력을 상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직업으로는 3D 모델러, 나노공학자, 로봇공학기술자, 생명정보학자, 애니메이터, 그리고 항공우주공학자, 해양공학기술자, 핵융합, 연구개발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비쿼스트 시대로 가면요, 모바일 쇼핑을 많이 할 텐데, 이제 모바일 쇼핑으로 가면 지식과 정보화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IT 기기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쇼핑 성장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사이버 테러, 사이버 세계에서 벌어지는 해킹과 바이러스, 악성 코드, 유포로 인해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사생활 침해 문제가 증가할 것이다. 재택근무, IT 기기의 발전으로 공장과 사무실 근무에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영상회의 등의 작업의 환경을 바뀔 것이다. 그리고 클라우딩은 컴퓨팅의 환경의 빅데이터의 분석 기술, 용업 발전, 덕에 많은 양의 데이터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것을 가능해지고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으로 표정 음성만으로 가지고는 어떠한 상황인지 인지하면서 대응하는 기술이 다양한 사업에 적용을 될 것이다. 네트워킹, 가전제품을 비롯한 모든 산물의 디지털 네트워킹의 기술에 적용됨에 따라 가상공간에서 전 세계인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있는 디지털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거 관련된 직업은 간단해요. 사물 인터넷 개발자, 그리고 스마트폰 앱 개발자, 온라인 광고 기획자, 정보 보호 전문가, 증가현실 엔지니어, 지능형 교통 시스템 전문가, 클라우드 시스템 전문가, 이렇게 있습니다. 간단해요. 자,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환경 주제로 치면 갈수록 지구온난화가 기후변화가 급세게지면서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에 대한 관심의 대체를 논의를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러면서 지구온도를 치면은 세계 국가의 온실가스가 감축을 약속을 해놓고 있지만 2100년의 지구 온도가 상업화 이전보다는 2.4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돼요.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지금 장난 아니고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기후 변화도 심각하지 않고 한파, 폭설, 혼수, 가뭄 등의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식량의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대체할 직업은 LED 제품 개발자, 기후변화 전문가, 바이오에너지 연구원, 연료전지 전문가, 온실가스 알죠? 온실가스 아시죠, 여러분들? 그 온실가스 인증 심사원, 그리고 전기전차 개발자, 그리고 탄소 배출 권례 중개인, 그리고 태양광 발전 연구원,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 연구원, 그리고 풍력 발전 시스템 연구원까지 생깁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 마침내 기후변화가 있네요. 기후변화. 자, 이거 온실가스, 탄소 배출, 폐기물, 풍력 발전 시스템 연구원. 자, 볼게요. 세계와 글로벌. 국가 안보. 그러니까 국가는 자행이 되고 있는 테러범이나, 요즘 테러범이 많아요. 이런 테러나 범죄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 안보의 위협에 새로운 문제를 대두되고 있다. 대두가 되고 있다. 또 외교 갈등, 국가 간에서 이주의 및 문화적인 교류를 활발해지면서 정치나 외교적 갈등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인재 경쟁, 인재 시장에서 세계화되면서 노동력 이동 증가하고 기업과 개인을 국제적 인재를 서로 뽑으려
경쟁할 것이다. 네, 글로벌화는요, 이제 국가 간의 잔병 없어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 자금, 서비스까지 자유롭게 국경을 오가는 분야가 확대될 것이다. 네. 그리고 그런 거 관련돼서는 관세사,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국제병리사, 국제회의 전문가, 물류 전문가, 우주비행사,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구온난화 관련돼서 기후변화 전문가 말했잖아요. 기후 변화 전문가는요, 이제 기업들이 방출하는 온실가스를 양에 측정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개선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런 게 생기는데, 이 기후변화 전문가가 이제 10년 후에는 이렇게 발달됩니다. 2030년에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해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지고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온실가스인데요. 온실가스 인증심사원을 보면요, 기업에서는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의 파악에 기록하는 인벤토리 시스템 통해서 온실가스의 감축 실전으로 분석 검증하여 천정 개발 체제를 상업을 검토하는 인정을 하고 있다. 이거는 10년 후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증설로 향한 10년간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급증할 것이다. 이러면 안 되죠. 급증하면 안 되죠. 그리고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 그거예요. A측 그리고 B측이 있어요. A측은 그렇지 못하고 B측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중개예요. 한마디로 탄소 배출을. 이거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한국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2022년까지는 35.8%로 감축할 계획이다 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풍력 발전 시스템 연구원으로 봤을 때는요, 원자력 발전이 안전성으로 문제로 다양한 에너지를 대한 필요가 높아진다. 그리고 폐기물이 많아지죠. 요즘은 폐기물. 폐기물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폐기물이 증가를 하면 안 되는데, 폐기물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물 인터넷 IoT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1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약간 이 사물 인터넷 IoT 개발자는 뭔지 아시죠? USB, 블루투스, 와이파이, 그리고 NFC 등의 네트워크에 활용한 센서를 연구하는 거. 그리고 주차 공간 찾기, 구조 온도 조절과 건물 온도 조절과 가치 센서와 그리고 IT 기기 간의 인간 사물 공간을 연결을 하는 앱이다. 그쵸? 앱이다. 그쵸? 앱 개발한다. 그쵸?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인간의 조작.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앞에 보이시면 컵이 있고 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컵을
펜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조작을 하고 조작. 지금 움직이고 있죠. 제가 진짜 손으로 이렇게 조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조작하고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작 없이 여기에는 센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물건에 이 사물에 센서가 있어요. 센서. 사물에 여기 센서가 있거든요. 이 센서로 사물끼리 알아서 대화 시대가 열린대요. 얘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동차 한 대랑 이 반대편의 자동차 한 대랑 대화를 하고 뭐 그런 거죠 거의. 그리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 전문가는 필수로 중요한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지능형 교통 시스템 전문가는 진짜로 필요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알려드릴게요. 왜 필요한 직업이냐? 왜냐하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안전적인 차량 흐름을 유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게 있으면 이제 교통 혼잡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전문가가 있으면. 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디지털 고고화자. 디지털 고고화자는 이거예요. 땅 쪽에 묻혀져 있는 유물이나 이런 거를 직접 작업 없이 원격 감지로 탐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탐사를 하게 돼요. 이제 탐사를 하는 직업이고요. 그리고 재난대처 전문가는 이거예요. 재난대처 전문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재해나 다른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초동을 조치하는 훈련을 한다. 비선 대응 훈련 이런 것들. 좋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좋은 직업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헤드헌터입니다. 헤드헌터이란 직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헤드헌터이란 직업이 제일 중요한 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헤드헌터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헤드헌터이 왜 중요한 직업이냐? 간단합니다. 기업의 채용 정보나 직무, 조직 구조 등을 조사하는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직책, 나이, 연봉, 수행 능력, 주변 평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근로계약을 관리하는 직업입니다. 제일 중요한 직업이에요. 그리고 동물관리 전문가. 동물관리 전문가가 생긴다. 이제 여기서 유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유기된 동물이 2020년에 약 13만 마리가 되는데 를 관리하는 이재성이 높아진다. 디지털 아티스트도 많이 생기겠다. 근데 여기서 잠깐 스톱. 제가 왜 여기서 스톱이라고 외쳤냐면 홀로그램. 자, 여기서 홀로그램 전시기획자랑 아티스트
디지털 아티스트랑 그리고 어디 갔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 있다. 자, 짜잔. 여러분들, 이게 세 개가 사실 공통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 개 직업이 공통점 직업입니다. 왜냐면요, 일단 디지털 아티스트 먼저 보겠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집중해서 보면 3D나 4D, 신손재죠. 그렇다면 홀로그램 전시 기획자 볼게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3D나 4D. 와우. 그리고 증가 형식도 볼게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3D나 4D. 그러니까 셋 다 뭐다? 3D나 4D. 거의 증가 형질이다. 3D, 4D다. 셋 다. 그 3D나 뭐 4D 관련된 직업이다. 셋 다. 그쵸? 해당 같은 직업이에요. 같은 직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디지털 장의사. 디지털 장의사는 뭐 간단하게 쓸 거고요. 그리고 이러링 교수 살겠자. 이분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 대상으로 하는 합숙 이런 거를 그림이나 영상이나 테스트 음성으로 활용을 합숙 효과를 높이는 그 교육 콘텐츠 개발자. 좋은 분이에요. 좋은 사람, 좋은 직업이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다문화 언어지도 교사, 유전 3단 전문가. 근데 유전 3단 전문가가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이렇게 미래에 생길 직업 알아봤습니다. 안녕. 이렇게 해서 미래에 생길 직업,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미래의 직업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다양한 미래 직업 생기면 좋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바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